자, 그래도 정보회의는 또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첫 코너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 할 때 이렇게 목이 잠기면은 자, 이제 에어컨을 끌 때가 오는지 아직은 네. 좀 덥기는 덥고. 저는 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요. 더위를 많이 타세요? 네, 많이 타서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더워가지고요. 열이 많이 나시는구나.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혈질이라고 하네요. 다혈질이요. 자, 바이러스도 다혈질입니다. 네.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얘는 변이를 하느냐? 어제 더 셀인가요? 네. 논문을 아까 예. 잠깐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어렵네요. 내용이 어려워요. 네. 무슨 압력이라고 표현을 네, 하던데. 선택압. 네. 바이러스가 생존하고자 하는 건가? 근데 그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적 네.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적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어쨌든 그 자기 처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변이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선택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논문을 보고 지금 급하게 해서 선택압이 뭔지 찾아봤는데 그 서식처에 조성이 되어 있는 환경 조건에 맞게 변이될 수 있는 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바이러스도 생명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이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DNA보다는 RNA 구조가 상당히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구조 속에서 변화가 발생이 되는데 이건 또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환경에 맞게 그리고 숙주의 몸 상태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라든지 뭐 델타 플러스 변이 그동안 있었던 알파 변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숙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숙주였던 환경 조건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변화가 발생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형질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세포 획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면 좋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전염력이 높아진다라든지 치명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변화가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쨌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만큼 또 완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염력은 치사율은 떨어지고 감염력은 높아졌다고 말씀드려서 예전보다 조금 안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방역 당국과 전 세계적인 그 질병을 응대하는 그런 기관들도 치사율이 높지 네네. 않다는 거는 안도를 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안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치사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저도 A형 독감 걸렸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감기 계속 한번 A형 독감 걸려보니까 감기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합병증 같은 것들로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있으신 분은 더 위험하죠. 그렇죠. 더 위험하죠. 그래서 강병 걸려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보다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전에 신종플루 그리고 독감 요 정도 이상의 어떤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합병증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뭐 마스크 잘 쓰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는 아연제를 복용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실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라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왜 아연을 권유를 하냐면 그렇다고 뭐 네. 오해를 하셔서 진짜 뭐 고려아연의 아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아연 네. 섭취할 수 있는 네, 섭취할 수 있는 아연. 엽산 아연 뭐 가끔씩 이런 보시면 멍뚱하세요. 거. 아니 그 혹여나 오해를 하실까봐 과연 오해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네. 방송이 아니면요 뭐 네. 사적인 대화야 그래서 제가 아연제, 네 아연제제 네. 그 마그네슘 아연제를 제가 복용하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 무기물이죠 무기물.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아연제를 복용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연이 아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는 걸 좀 막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연을 바로 복용을 한다고 해서 이 아연이 세포 속으로 바로 침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꾸준한 복용을 하실 필요가 좀 있고 그 전에는 이 손을 잘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기본적인 네. 방역들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뭐 백신이란지 치료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네. 아연제 복용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정도 그거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욕 네. 증시를 보면 이제 모더나의 네네. 주가 하락이 굉장히 조금 심하다. 네. 왜 이렇게 빨리 꺾이는가? 그거를 보고 지금은 이제 델타 변이가 주종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은 델타 변이가 상당수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델타 플러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플러스는 또 뭐 달려가지고 얘는 이제 돌파 감염인가요? 돌파 감염은 아니고요. 이게 알파 변이에서 델타 변이를 바뀌듯이 이게 돌연 변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리세터 바인딩,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폐세포에 있는 ACE2 효소와 만나는 접촉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E2 효소. 네. 네. 그래서 이 볼펜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볼펜이 만약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네.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끝부분, 그러니까 사람 폐세포와 접촉한 이 끝부분이 리셉터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는 돌연 변이가 2개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 변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여기 변이 바이러스가 4개에서 5개도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던 변이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또 리셉터 바인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될 돌연 변이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설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델타 플러스에서 치사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가설로 나온 얘기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자료에 대해서 요즘 많이 오픈되어 있고 네네. 인터넷이 발달. 물론 낭설이나 네네. 오보를 전파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의주시하고 네네. 모아봐야 되겠죠. 네. 람다 변이도 계속 이슈들이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 보지도 못했지만 람다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류가 네.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을 정복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게 될까요? 그럼 없어요. 거의 뭐 할 수가 없어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러니까 불로장생? 지금 화성에 지금 인류가 화성에 간다고 하는 이 첨단 시대에도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그러게요. 건. 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했지만 스페인 독감 어느 순간 종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종식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확한 네. 거. 이유가 없고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종식이 돼버렸거든요. 자, 결국은 이 얘기를 꺼내 들은 거는 뭐 결론은 이제 적어봐야 네. 되는데 뭐 주식시장과 또 연관을 진다면은 어떻게 또 정리를 좀 해보고 이 델타 변이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계속 진화되고 있는 오늘도 한 바이러스 2,000명 또 네네. 예상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는 제가 그 개장 때도 말씀했지만은 인플레이션 정점이란지 경기 회복의 정점이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춤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네. 꼭 작년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경기 회복의 어떤 정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서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 하여튼 뭐 바이러스 뭐 관련된 거는 또 나중에 네. 추가로 들어오면은 뭐 기업들도 계속 매칭을 하려고 하는 게 네네네. 주식시장 속성이니까 그건 또 이따 일발장전에 또 추가가 있고 IT 쪽으로 좀 넘어가서 소문으로 네네. 들었어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도 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네네. 막 뭐 거의 가파라요. 네. 네네. 조정이 하락이 상당히 깊게 나오죠. 상승이 가파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정이 가파라가지고 근데 네네. 뭐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이제 너무 쉽사리 얘기했던 부분인가 네네. 디램 가격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또 IT 오늘 준비하신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PCB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PCB는 품기다? 또 이럽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올 초에 그 차량용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그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였던 피크아웃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지난주 상승했다가 어제는 또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찌 보면 이 반도체 그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부족하지 않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PCB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에 비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FC BGA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 PCB, 인쇄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 부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여전히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B BGA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네. 스마트폰으로 치게 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C 쪽으로 보게 되면 CPU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연성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뭐 또 아시겠지만 메인보드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로는 CPU라고 좀 그 명칭을 하고 일단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CPU 그 PC에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 패키지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CPU 칩보다 큰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물량 부족 사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PC에 들어가는 뭐 CPU 기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버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장용이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쪽으로 수요가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고급 PCB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이 그러니까 이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딸리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설비, 그러니까 좀 더 증설을 하게 되면서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이 증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설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PCB 부족 사태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는 하반기에도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가 락다운에 걸려가지고 공급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부족하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차별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최근에 PCB라든지 그리고 MLCC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일단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까지 계속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증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증설에 나서고 있고 지금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이 PCB였던 품귀 현상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자율주행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엔비디아의 자비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그 들어가는 화석연료 그 기존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이 자율주행과 같은 어떤 그 전장용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모리 쪽 기존의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고성능 칩이 요구가 되고 있는 비메모리 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던 FC BGA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업체가 지금 3개 정도 줄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비덴 그리고 신코덴키 같은 회사가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 방금 말씀드린 BGA 기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기 정도 현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 3개 정도만 현재 생산이 가능하고 최근에 대덕전자가 투자를 통해서 이 시장 그 BGA 시장에 뛰어들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 BGA 수요와 공급 예상치를 보게 되면 올해는 너무나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2022년 수요
같은 경우에는 3,860제곱미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3,257제곱미터 정도 되게 되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 같은 경우는 5,617제곱미터 그런데 공급은 3,992제곱미터. 지금 일단 예상치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대 2024년까지는 현재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 내년 상반기 또 길게 보게 되면은 2024년까지 현재 공급이 부족할 전망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PCB 쪽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이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되고 여기서 좀 영향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이 PCB 관련된 업체들이 좀 반등이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주가가 좀 무거워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타이밍, 시점상 네. 보통 보면 이제 M&A 재료들이 등장을 왕왕 하는 경우가 뭐 삼성전자 NXP 인수 얘기는 또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게 또 구체화되면은 그렇게 연관 지어서 싹 또 부흥이 되더라고요. 네. 뭐 사실 그 쇼티지, PCB 쇼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독특한 PCB인 것 같긴 한데 PCB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기존에 알고 계시는 메모리 기판이고요. 메모리 기판이고 달라진 건 없이 이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최근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5G라든지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소대면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외에 뭐 대덕전자라든지 뉴플렉스 그리고 신택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덕전자, 뉴플렉스, 그다음에 신택홀딩스 요 하나하나 세계로- 조금씩 뜯어보면 네네 세계 좀 추려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전 대장이 어쨌든 대덕전자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대덕전자가 좀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대덕전자가 그 삼성전자 그 협의체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 때문에 삼성 하락 영향을 상당히 많이 크게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FCBJ를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에 1,600억을 투자를 했고요. 1,600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작년 9월달에 월 2,000제곱미터 정도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3분기에 매출이 반영이 시작이 되고요. 4분기부터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증설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월 5,000제곱미터까지 생산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급을 좀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떤 수요 폭증 현상에 대해서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장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고성능 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차용 전장용이 먼저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일단 대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뉴플렉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 삼성전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현재 FPCB 연성회로 기판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돼서 꼽아봤고요. 그리고 저가주긴 하지만 네네, 작가주긴 하지만 삼성전기와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들썩거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PCB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란지 무선 충전, 배터리용, FPCB 이쪽으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전기차 배터리용 FPCB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한번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 전기차 2차 전지 수혜주로서 뉴플렉스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홀딩스 원래는 심텍을 봐야 되는데 네. 심텍 주가가 좀 많이 지금 현재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텍홀딩스를 선택을 했는데 그 반도체형 PCB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8천만 불 정도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에 반도체형 PCB 생산 공장을 현재 신설 예정인데 아까 전에 제가 그 MLCC 말씀드리면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8월 달까지 이제 락다운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위한 투자는 하반기 8월 달 이후에 좀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심텍홀딩스가 투자 주체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2022년 상반기 완공 목표인데 아무래도 동남아적 코로나 추이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뉴프렉스, 신텍홀딩스를 PCB와 연관돼서 수혜주로 한번 탑3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IT도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네. 오늘은 PCB, 이 FCBGA 기판. 저도 여기는 잘 몰라요. 이거 들어도 까먹고 네. 또. 갤럭시 폴더블 언팩하는데 샤오미가 먼저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김샌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FGBGA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컴퓨터 메인 보드판 아시죠? 네. 그냥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보 얘기 나눠봤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